국민일보 쿠키뉴스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변주현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일보의 민태원 국장과는 오랫동안 인연이 있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좌장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과 규제, 합리적 개선 방안입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김희영 교수님부터 또 우리 강성민 대표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히 전진한 국장님 이런 우리가 이제 좋은 예를 들자면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가 자전거로 예를 들자면 자전거가 빨리 달리는 것이 좋지만 또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위험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을 때 또 이런 브레이크라고 봐야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밸런스 있는 강연을 또 우리 전진한 국장님 해주셨습니다. 이 다 제가 강연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현재 의사로서 활동을 하시거나 의사 활동하시다가 또 이렇게 변신하신 분들도 있는데 같은 의사이면서도 여러 다양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이런 우리 국일보에서 또 쿠키뉴스에서 한 미래의학 포럼이 굉장히 밸런스 있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분에 대해서는 이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을 못 들었던 복지부의 김현주 과장님이나 식품의약반전처의 강영우 과장님, 그다음에 한국 디지털 헬스 연합의 사무국장 배민철 국장님의 말씀을 잠깐씩이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여러 가지 강의에 대해서 소견도 좋으시고 아니면 평소에 생각하시는 데 대해서 한 5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처음 우리 김현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의료기기 관련돼서 토론회나 포럼을 참석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 발제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 담당과는 제가 아닐 겁니다. 네, 신의료기술을 담당하거나 보험급여를 담당하시는 이익과를 아마 원하실 겁니다. 제발 그렇게 요청을 드려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나오긴 했지만 복지부의 여러 업무를 대신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진단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하면서 디지털 진단기기나 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의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많이 나왔던 신의료기술 평가라든지 보험 등재와 같은 식약처의 허가 이후의 과정에서 임상 근거를 쌓는 그런 실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작년부터 대구 천복단지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디지털 진단이나 치료기기 국내 제품들의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글로벌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염두한 의료기기 실증을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한 8대 중점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중심의 실증 지원 체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줄딱 동시 정도에 그쳐야 되고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업들의 제품이 실제 현장의 의료시장에 진입을 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게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제도입니다. 이제 기존 기술로 평가되면서 혁신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봉쇄에 당한다든지 아니면 혁신 의료 기술로 지정은 받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 진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 그리고 심평원의 급여 비급여
여부, 그리고 네카의 신의료기술 평가, 혁신의료기술 평가, 이러한 일련의 평가들이 모두 기관별에서 개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한 번에 동시에 진행을 함으로써 그 실제 의료 시장에 진입하는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되게 단축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성과는 있었지만 그지만 업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의료 기술로 지정된 이후 실제 임상 현장에 사용되기까지 또 복잡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는 그러면서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시장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라든지 혁신 의료기술 평가라든지 이런 시장 선진입 제도들의 문턱을 좀 낮춰서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선진입 이후에 진료 과목 제한 등 관련 후속 절차나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는 오늘 토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산업 기술 육성 지원 관점하고요, 또 기술의 안전성이나 국민 의료비에 미치는 그런 우려, 이런 게 이제 서로 상반된 그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혁신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수가를 적용할 때 의료기기 사용 목적에 맞춘 연구 설계 및 분석 계획 등 근거 확립과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계획이 전제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보험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디지털 치료기기나 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방안도 이런 국제적 추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보험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혁신의료기술 분야에 다양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주 과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 저 슬라이드를 발표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게 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네. 우리 과장님 말씀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지만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나 규제 혹은 또 산업 장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모셔야 할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당연히 복지부 내에서 또 여러 과와 또 여러 부와 국과도 관련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저희들은 우리 김현주 과장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영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영규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 해주신 분들 그쪽 강의를 들으니까요. 우리 업체 이제 두 분은 뭐 발표하신 내용과 같이 뭐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지원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피부로 느끼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큰 방향성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 쪽에 이제 규제 지원과라는 신설 조직을 만들면서 우리 업체에서 개발하는 이런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 제품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신속하게 제품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런 제품화 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식약처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런 제품들의 안전성이나 유해성을 어떻게든 잘 평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들을 시장에 내보낼 것인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혁신 제품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혁신 기술을 가지고 환자들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그런 치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혁신 트랙이 기존에 있는 우리 그 규제에서는 뭔가 좀 안 맞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들은 기존에 우리가 의료기기로 규제해왔던 하드웨어적인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뭐가 안 맞다는 부분들이 이제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 쪽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위주의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로운 트랙을 적용을 해서 제품화가 되고 허가가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허가를 할 때 최소한은 새로운 고속도로를 깔아주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고속도로를 깔아주자는 그런 얘기고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오송에서 올라왔지만 오송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국도를 타고 와도 되고 지방도로를 타고 와도 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KTX를 타고 오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제품들이 이런 혁신 제품들이 고속도로를 깔아줘서 그런 신속하게 제품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와중에 그래도 안전하게 이런 제품들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교통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언제쯤 내가 도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사고가 안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저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약간 멍한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전진한 국장님께서 발표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혁신 기술과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병립을 하면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걸 잘 균형 있게 그렇게 이제 맞춰가는 부분은 항상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쪽에서는 좋은 규제를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좋은 규제는 우리 미래포럼도 오늘 이제 나왔지만 합리적인 규제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규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특히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쪽 예를 들어서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 규제를 정립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규제가 좋은 규제가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저희가 외부에 계신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영규 과장님 감사합니다. 강영규 과장님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헬스 규제 지원과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과 규제에서 가장 저희들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싶어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많은 토론들이 또 강 과장님이 돌아가셔서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규제 고속도로를 만들고 두 번째로서는 또 그런데 밸런스 있게 아까 우리 정 국장님 말씀하셨던 데 대해서 늘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균형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좋은 그런 고속도로 좋은 규제 투명한 규제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강 과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민철 국장님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도 좀 비슷한 협회를 하나 제가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 포럼 회장으로 있는데 저희 국장이 없는데 배 국장님 같이 저희랑 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시에 농담이고요. 배 국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 배민철입니다. 디지털 헬스 케어가 많이 글로벌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적으로만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이 디지털 헬스 케어라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이 복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이오 경제를 지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바이오 경제에 관한 추진 전략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 디지털 바이오라는 영역에서 이제 향후 이제 성장 육성되는 부분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 디지털 바이오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데이터입니다. 이제 바이오 데이터를 어떻게 잘 쓰느냐.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또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민감 데이터를 잘 쓰는 부분 이것들을 이제 산업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건강 증진이라든지 이제 공공적인 목적에서 잘 쓸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고 또 기대감도 같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데이터를 원천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 융합하고 복합하는 그런 신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 관련된 이제 기존에 잘 이제 보호받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다 보니까 규제 영역에서 걸리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기존에 없던 융합 산업, 그러니까 기존 기술들이 이제 복합하면서 신산업이 열리다 보니까 규제 그레이존이 생기게 되고 또 기존에 아까 우리 강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존에 있었던 법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산업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도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뭐 이제 향후에 이제 성장성만 보고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무작정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철저한 이 규제 과학에 근거해서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혁신 아까 그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혁신 기술 사업을 이제 혁신 의료 기술 사업을 실시해서 평가하고 해서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의 품목 인허가를 다 받고 그 품목 인허가를 받기 위한 탐색 임상 또 확증 임상 과정을 다 거쳐서 다시 혁신 의료기술 평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 혁신 의료기술 실시 지침상 연구 수행 단계를 거치고 또 진료 현장에 쓰이는 그런 두 단계별을 또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기관 이제 의료기관 내에 IRB를 갖출 수 있는 의료기관 그러니까 한 3차 병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또 엄격하게 돼 있어서 새로운 임상을 거치고 인허가를 받고 품목 허가를 받고 나서도 다시 혁신 의료 기술로서 평가되면서 임상을 또 하게 되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쪽 바닥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절차들을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규제 당국에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이제 이중적인 절차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존의 임상적인 이제 절차를 거쳤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간소화해 달라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우리는 시장에 나와야 하니 규제를 없애주십시오, 우리를 규제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고요. 그 이제 우리 규제 당국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용인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향후 이제 뭐 무슨 장밋빛 전망만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장밋빛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제 갖춰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는 소비자의 참여를 전제를 하고 소비자의 이해도, 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쪽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나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것만이 화두가 아니라 디지털 헬스라는 영역 내에서는 뭐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라든지 다양한 부분도 우리 만성질환 관리도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연계돼서 쓰일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들 이러한 것들도 ICT 기반의 건강관리 플랫폼들을 쓰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영역들입니다. 다양한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쓰기 위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적인 부분, 다양한 이제 화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현재 규제적인 측면에서 없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규율하고 하되 이제 기존의 이제 기업의 성장도 좀 고려할 수 있고 이 산업적으로도 이제 진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규제를 해놓고 과학의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규제를 좀 맞춰 나가는 이러한 규제 과학이 향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많은 법제화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 뭐 복지부, 산업부, 과기부 각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법들, 우리 식약처에서도 제품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산업계 쪽에서는 공공성을 갖고 상생하고 이제 자율할 수 있는 여러 이런 기치를 분명히 이제 산업계는 내걸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적으로 갔을 때 이게 규제 산업이 돼서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법제화가 된다면은 산업의 지능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러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백민정 국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디지털 산업 협회가 있음으로 해서 또 특히 사무국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 디지털 케어 개발하고 싶은 분들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 또 기업가 아니면은 뭐 연구소들이 사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배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디지털 산업 협회가 어떤 규제에 대해서도 늘 염두에 두면서 그 체계적으로 또 균형 잡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그런 말씀 아까 우리 강영규 과장님 말씀해 주셨고 또 김영규 과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그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좀 얘기했지만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하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데 마지막에 우리 전진환 국장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우리 여운에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김유영 교수나 강성민 대표, 강성지 대표께서 잠깐씩 한번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이제 저희 기업에서의 어떤 이제 선도적인 진입과 사용을 위한 노력, 그리고 제 그 반대 입장에서 이제 그 환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이제 논의가 이제 되는 자리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어떤 연구를 하는 연구자 또 교수로서 제가 이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시각처 이제 규제과학위원회와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저희 강영규 과장님과도 많이 논의를 하지만 일단은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이 일단 산업 쪽에서의 어떤 표준하고도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진환 국장님께서도 어떤 수술 외과적 차원에서도 ICT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표준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이제 검증을 해가는 과정이 이제 있었고, 이것도 AI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런 노력을 이제 저희 그 이제 IC, TC62 등 다양한 이제 표준 그룹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가 어떻게 검증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검증을 또 앞으로 전향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저희 그 시각처도 같이 어떻게 그런 규제에 녹일까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논의는 저희 시각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IMDF라고 해서 이제 저희 국제적으로 이제 그 규제를 논의하는 그런 당국자 포럼에서도 그런 컴프레hen시브한 이제 그런 표준과 함께 규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효성과 함께 그런 노력을 굉장히 다각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성과가 나온다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영 교수님. 역시 김희영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김희영 교수님 그 사이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환자의 안전을 비롯해서 다각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희영 교수님 아무래도 또 학계이시고, 특히 강성민 대표님하고 강성지 대표님은 특히 기업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또 어떤 시각이 있으신지 한번 강성민 대표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진환 국장님 얘기 주실 때 저도 좀 강 과장님 말씀처럼 좀 멍한 기분으로 좀 들었었고요.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그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이 너치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해결책이 따로 있다라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근본적인 걸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저희가 아까 슈퍼브레인을 개발할 때 이게 원래는 같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자주 병원에 와서 1대1로 작업치료사분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치료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인지중재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예, 300만 명이나 되는 이 경도 인지장애 환자분들 향후 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경제적인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다니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좀 더 깊어져야겠구나. 이게 의료적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저희는 의사니까 그 왜 망치를 들고 있으면 다 못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다른 시각을 가르쳐 주셔서 예, 이제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성민 국장님 뭐 당연히 강성민 대표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정 국장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가진다는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성지 대표 말씀해 주죠. 네. 이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들을 각자 다른 시각에서 맞춰보고 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거는 항상 이런 고민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벤치마킹 모델을 좀 찾아서 우리가 미리 좀 논의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자율주행을 상상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이미 다가온 미래는 아니기 때문에 뭐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그 효용과 어떤 폐해라고 할 만한 부분은 또 유튜브, 뭐 쿠팡 뭐 이런 데서 계속 비유를 찾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TV랑 사실은 그 서로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타 PD와 황금 시간대와 뭐 그 모두가 보는 그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 그에 모여 있었던 것들이 이제 유튜브로 가면서 뭐 각자 그 원하는 컨텐츠를 이제 볼 수 있는, 근데 그 안에서도 구독자 수, 시청률과 비교될 구독자 수는 있고, 근데 방통위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는 거지? 노란 딱지는 누가 붙이는 거지? 뭐 이런 고민들이 이 매체의 이동과 별개로 사용자들은 계속 자기가 원하는 채널들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효용은 있는데, 그 안에 좀 불온한 컨텐츠들이나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는 컨텐츠들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헬스도 아마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보시죠. 네, 네, 자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우리 강성지 대표님 또 그 뭐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자율주행, 특히 자율주행 혹시 막 교통사고 나면 커다란 인명 피해도 생길 수 있지만 자율주행에 대해서 현재 계속 진행 과정이고, 유튜브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도 분명히 건전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하고 있지만 잘 정착되고 있지 않아, 이런 말씀 해주셨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오늘 그 국민일보에서 정말 좋은 패널들을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뭐 균형 잡힌 밸런스된 그런 토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 패널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과 규제, 합리적 개선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1분씩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사실은 여기 있는 분 정말 기업에 가장 앞장서 계신 강씨 오늘 무슨 패밀리 모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두 대표 와주셨고, 또 같은 의사지만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면을 또 국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 한 번씩 또 오늘 사실 옆에 있는 김현주 과장님이나 강영구 과장님, 배민철 국장님 바로 이제 이것을 담당하고 또 이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사실은 앞으로 또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혹은 합리적 방안에 큰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하고 글로벌로 가는 데도 또한 큰 스텝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그 패널들의 말씀을 1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앞서서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합리적인 검증을 통한 시장 진입 그리고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어떤 바람직한 합의와 달리 정부에서는 이미 너무나 많이 이런 검증 절차들을 이미 붕괴시키고 있고, 예컨대 오늘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그 인공지능 기본법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상당히 어떤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한국의 인공지능법이 아니라 외국의 인공지능법들이 상당히 그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상당히 사람들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AI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허용을 하질 않고요. 이 검증 절차를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일정 부분은 진입시키는 걸 금지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철저한 사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계속해서 중간 점검을 하는 시스템인데, 한국에서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AI법은 의료기기에도 해당이 되고 보건의료 기본법에도 해당이 되는 의료기술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도 그게 고위험이라고 분류는 해요. 근데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그 제품 해설서에 이 제품은 고위험 AI를 활용한 제품이다라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법의 제정이나 제도의 그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미 저희가 어떤 그 균형을 잘 잡아서 해나가자라는 그 좋은 이야기들과 다르게 이미 너무나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국장님, 지금 한창 달리고 있는, 아까 제가 예를 사이클로 드렸지만 한창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성지 대표님 1분 내로 여기 지금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규제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속성에 맞춰서 어차피 명문화되는 문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올 규제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키워드만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와 글로벌. 그래서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규제.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가 그래서 일치돼야 돼요. 미래가 달라서 규제를 논의할 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원하는가, 우리가 이 미래로 가고자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미래에 존재할 규제를 지금 만들어 보는 것이 사실은 논의의 시발점일 거고, 그것이 만약에 정말 공감이 가는 미래라면 그것은 글로벌로 수출되어져야 하거든요. 규제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뭐 수백 개의 국가가 있고, 우리나라 규제가 조금 더 앞서간다면 다른 나라가 자연스럽게 그 규제를 채용할 것이고, 그 규제를 바탕으로 탄생한 우리의 산업이 사실 트레이닝 되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규제를 통과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규제도 대응하기가 용이해지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는, 그래서 미래를 선점하고 그것을 글로벌로 확산하는 그 역할이 규제가 가져가야 될 가장 우리의 고민의 중요한 지점일 거고, 미래에도 전진한 국장님 계실 거고 저도 있을 거니까 그 미래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성희 대표님은 또 다른 화두, 미래, 현재의 시각이 아닌 미래 시각을 봤을 때 그런 규제, 미래에서의 합리적인 그런 규제가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또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성민 대표님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까 강성지 대표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가 사실 저와 또 다른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동료 기업들에서 제일 궁금해한 부분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료기기냐 아니냐에 고민해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지침이 됐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임상을 앞두고 저희도 이제 그 다음 이제 버전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게 어떻게 수가에 측정될 것이냐, 이런 정말 실제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또 다시
좀 적절한 시기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빨리 제시된다 그러면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좀 빨리 좀 더 효과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성미 대표님, 그 발전을 위해서는 또 기업이 더 잘 살고 계속 발전해야 또 이것이 합리적 발전이 되지 않냐. 그 규제도 그에 맞게 변형되지 않아.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미 대표님. 우리 김현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기조 강연에 이제 그 재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워낙에 이 산업이 근데 고도화되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틀 안에서 그냥 획일화된 규제를 하기도 어렵고 이걸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처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규제된 자율 규제를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싶고 좀 이제 민간에서 스스로 먼저 이제 자율적인 규제를 그러니까 가이드라인과 함께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큰 틀의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그걸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앞으로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이제 학계에 있지만은 저희 뭐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 포럼이라든지 저희 뭐 대한 의료인공지능학회 등 그런 전문가 그룹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선제적인 그런 이제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보여준다면은 또 이제 환자 등 사용자 단체와 또 좀 이제 더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그런 이제 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또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규제 안에 규제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 규제, 네, 새로운 아주 좋은 규제된 자율 규제. 네, 뭐 다 뜻은 우리가 아까 강의 때 나온 말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규제된 자율 규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현 교수님. 우리 김현주 과장님, 우리 주제에 대해서 김현주 과장님 어떻게 하면 이 합리적 개선 방안을 이룰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 한번 1분 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규제를 담당하는 직접 그런 관련된 부서는 아닌데 제가 생각컨대 그 규제 간 정합성 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의료기술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신의료기술 외에 평가 유예라든지 혁신 의료 기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제들 간에도 좀 정합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지금 부서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식약처의 의료기 허가와 이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이쪽 관점에서 보는 그런 안전성, 유효성, 또 임상적 유용성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 규제처럼 느껴지는 거라서 또 이거는 기관 간 다시 머리를 맞대고서 어떻게 규제 간 정합성을 높여야 될 건지 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주 과장님,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여기 규제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에는 보건복지부는 서로 잘 상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좋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영규 과장님, 우리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분 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국민이 안심하고 좋은 규제를, 그러니까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일단 저희 처에서도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걸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전문성을 갖춰야지만 올바른 규제 형태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업체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뭐 각종 이제 단체에 계신 분들, 그래서 여러 사람 단체와 사람들 간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그런 의견이 녹아져 있는 그런 규제를 우리가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규제가 식약처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조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한 6개 정도 관련법이 좀 걸려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식약처 의료기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뭐 식약처에서 규제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처별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고 또 그 부처 안에서도 또 이제 영역별로 또 여러 가지 또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범부처적으로라도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논의가 조금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밖에서 생각하는 여러 이중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그 규제는 국내에만 적합한 그런 규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강영 회장님, 법무처 여러 관련된 법무처 특히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모인 분들이 사실 여기에 중요한 분들, 가장 중요한 분들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같이 법부처를 통해서 또 이런 각 그 기관, 각기 인사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민철 국장님.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해온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제 해외 진출을 기업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지금 우리 국내에 이제 식약처에서 그렇고 이 규제를 좀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공의료 AI 이런 분야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국제 조화 이런 측면에서 따졌을 때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뭐 이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들도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런 뭐 여러 가지 규제, 우리나라 규제가 좀 많이 엄격한 편인데 이종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뭐 성장이 좀 더뎌지게 되면은 해외 서비스들은 어차피 또 들어오게 될 판인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늘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제 생각되는 것이 혁신 서비스가 규제가 이제 기술 속도를 잘 못 따라가는데, 그렇다고 이제 혁신 서비스를 후퇴시키는 그런 규제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타다 금지법 같은 케이스, 뭐 옛날 영국에 있었던 그런 뭐 붉은 깃발법이라 그러나요? 그 전기자동 좌표에다가 맞춰 세워놓고 뭐 이런 법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규제가 뭐 이제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늘 두고 해야 하지 않을까,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배민철 국장님 역시 산업협회 국장님으로서 우리가 글로벌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혹시 이런 규제가 우리의 이 산업 발전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에 혹시라도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패널 여러분들께 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많은 시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들었던 그런 강의 내용, 그리고 또 우리 토론 내용이 정말 우리들의 핵심을 많이 토의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통 말씀하셨지만 각 관련된 모든 분들과 소통해서 지금 우리가 제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규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의견을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국민일보 국회뉴스 감사드리고, 2023 퓨처 메디슨 바이오헬스 포럼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뿐만 아니라 여러 비즈니스, 뭐 아까 해외 사람 얘기했지만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건강, 국민의 건강, 또 우리의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큰 반향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일보 국회뉴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